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티모시 페리스의 4시간, 주 4시간 일한다. 팀 페리스라고 하는데 주 4시간 일한다 2부 시간으로 이 책의 본질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책 4시간 일한다. 매주 4시간 일한다 라는 책을 보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충격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됐고, 이 책을 읽기 전에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또 뭔가 좀 자유스러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 삶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어요. 이제 같은 그 지식을 가지고도 그거를 지혜로 삼고 또 이걸 창조해내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어떤 그 지식에 지혜를 더해서 이제 창조가 일어나는 과정이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앞으로의 그 세상을 적응함에 있어서는 어떤 창조적인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빌프레도 파레토 법칙, 80대 20 법칙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기 모든 생활에 이렇게 적용하면서 인생에 아주 극적인 변화를 이뤄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120명 있는 고객 중에서 5명만 남겨놓고 다 버리고 그 5명과 같은, 그러니까 5명이 이제 80%의 소득을 내줬던 거고, 예를 들어서 115명은 이제 20%의 소득을 내줬던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을 다 버리고 또 5사람을 이제 같은 성향에 있는 사람을 3사람 더 이렇게 더 만들어내서 이분의 소득은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4배로 이렇게 증가됐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어떤 법칙이나 어떤 생활에 어떤 거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단순하게 머리로 인식하고 있는 거하고 그거를 자기에게 맞게 어떤 창의적으로 적용하느냐는 별개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분께서는 매주 4시간만 일하고 평균의 소득이 아니라 그야말로 재벌에 있는, 재벌은 아니겠지만 어떤 그야말로 억만장자에 대열해서 정말 왕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분이한테 배워야 될 것을 충분히 배우고 내가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좀 수정하고 이런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분이 이제 어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다르다는 것이 더 효과적이거나 더 재미있을 때만 좋은 것이다. 다르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거죠. 더 효과적이거나 재미있어야 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본질적인 차이점은 이제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은퇴 설계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보험일 뿐이다. 그래서 은퇴 설계는 생명보험과 같은 것인데 이렇게 최악의 상태의 예방책 이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성한 젊은 시절을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을 어떤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젊은 시절에도 그때그때 즐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자금이 만일에 10억이 있다 할지라도 100세 시대이고 인플레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은퇴를 그대로 해서는 이제 하루충에로 전락하기 바쁘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 은퇴 후 약 일주일만 지나면 정말 끔찍할 정도로 이제 지루해져서 당신은 자전거 바퀴살이라도 뽑아 눈에 꽂고 싶을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새로운 어떤 그 회사를 차리겠다고 덤벼들 거라 이런 얘기죠. 이런 결과로 인해서 은퇴를 기다리는 목적이 무의미하게 된다, 무용지물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되 목표가
은퇴라고 오해하지 말아달라라는 것이 첫 번째 이분이 이제 차이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흥미와 에너지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가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활동과 휴식 시간이 절절히 필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필수적이지만, 능력과 흥미와 정신적 지구력은 모두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기 마련이므로, 루 리치라는 어떤 부자들, 진정한 부자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은퇴를 위해 컨디션을 회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대신에 인생 전체에 있어서 미니 은퇴를 고르게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자, 미니 은퇴가 뭐냐면은 어떤 찍고 다니는 그런 여행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달 내지 한 6달, 그러니까 거의 반년 동안을 이제 한 곳에서 이제 몇 군데서 머무르면서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고 어떤 백지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할 수 있을 때 즐기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거라는 거, 할 수 있을 때 즐기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안식 휴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일회성이라 하면은 이제 이것은 미니 은퇴는 이제 늘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일종의 이것은 이제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1년에 적어도 3, 4회 이런 시간을 가든다고 그래요. 미니 은퇴를. 그리고 자기처럼 사는 사람들을 수십 명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은퇴를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갔고, 그 시절에는 정말 앞만 향해서 우리가 돌진했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은 인생 과정에서 어떤 은퇴를 즐긴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저는 이렇게 좀 놀라웠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효율적일 때만 일해야 삶은 더 생산적이고 즐겁게 된다. 개인적으로 나는 현재 2개월간의 업무 프로젝트마다 1개월씩 해외 거주하며 탱고든 격투기든 고강도 교습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또 세 번째로는 덜이라는 단어는 게으름을 뜻하는 말이 결코 아니다. 덜한다는 것은 게으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미 없는 일을 덜함으로써 당신의 개인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가 있다. 의미 없는 일은 버리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결코 게으른 행위가 아니다. 류 리치는 사무실에 보낸 시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10명, 20명이 일하는 거, 12명이 일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성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이란 단어를 새롭게 한번 정의를 해보자.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도록 하는 일에 더 이상 반하는 생활 양식을 감내해 내는 것이 내라,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창밖의 구경꾼처럼 인생을 스쳐 지나가면서 재산이나 모은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래서 은행 계좌가 아무리 이렇게 빵빵하다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는 이메일이나 잡무를 처리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늘 이렇게 앉아 있는 이런 사실을 바꾸지 않은 이상 우리의 삶이 어떤 큰 가치를 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쁜 것보다는 어떤 생산적인 일에 좀 종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해라 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애거나, 또 정말 꼭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유임을 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적당한 타이밍이라는 없다. 적당한 타이밍.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 모든 일에서 타이밍이란 놈은 항상 제 멋대로이다. 인생의 신호등이 모두 다 동시에 파란등일 수는 없다. 꼭 들어맞는 상황은 절대로 이 세상에 없다. 언젠가라는 말은 당신이 꿈만 꾸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할 큰 병이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어떠한 일이 중요하고 결국에는 그 일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또 이제 잘못했다 그러면 중간에 방향 수정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허락 아닌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 주변 사람들은 망쳐버릴 만 일이 아니라면
당신 주변 사람들한테 망쳐버릴 일이 아니라면 일단 시도한 후에 나중에 해명해라. 부모든 상사든 배우자든 사람들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후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일어나기 전에는 무조건 반대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래, 거절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이 안 되라고 말할 기회를 없애고 주지도 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그만두게 하는 것은 쉽지만 일단 일이 진척되는 걸 보면 방해하는 데는 좀 망설인다. 그래서 진짜 말아먹었을 경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안하다는 말도 그냥 잘도 그냥 해라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번째로는 뭐냐면 강점을 강조하되 약점을 고치지도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저도 그동안 이렇게 생활 신조로 조금 적용을 했었는데 굉장히 효율이 높은 거더라고요. 자, 읽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몇 가지 일은 잘하지만 나머지 일에서는 완전히 엉망이다. 갑옷의 틈새를 고치려고 하는 대신 모든 틈새를 고치려고 하는 대신 강점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소지맞고 재미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점을 활용해서 성과를 몇 배로 올릴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저 그런 수준의 약점을 고쳐나갈 것이냐. 사이의 선택은 그 강점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뛰어난 어떤 생산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를 잘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둬라. 그쪽에 방점을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지나친 것은 모자란 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것도 너무 많이 가지면은 이제 보면은 안 좋아지는 법이라는 거예요. 지나친 경우 대부분의 노력과 재산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성격을 띈다. 그래야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평화주의자는 호전주의자로 되고, 또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은 폭군이 되고, 은총은 또 저주가 되고, 도움은 또 방해가 되고, 더한 것은 덜한 것이 된다.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맨 처음에 어떤 폭군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굉장히 선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은 권한을 갖다 보니까 이제 폭군 쪽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가졌던 것은 굉장히 막 들뜨고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돈이 이제 노예가 슬슬 돼가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너무 많은 양으로, 너무 많은 수로 너무 가져갈 수 있다면 당신은 오히려 이것을 원하지 않게 된다. 이것은 재산에도 심지어 시간에도 해당된다. 그러므로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을 한가한 시간을 과도하게 확보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독이 된다.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은 자유 시간을 적극적으로 유용하게 재밌게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의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을 아주, 재밌게 보내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지, 시간을 갖다가 짧게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 남는 시간에 할 일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또 무의미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8번째로는, 돈 하나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걸 한번 들어보자고요. 돈은 나도 사실은 좋아한다.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런데,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 생각처럼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돈만 있어도, 돈만 더 많아도, 라고 탓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즐거운 인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진지한 자기 성찰과 결정을 미루는 것에 가장 쉬운 변명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편리하게 돈을 희생양으로 삼아 일상을 소진하느라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참을 내지 못하게 만든다. 당신은 돈벌이를 하는 일상 속에서 바삐 움직이며 이 일이 만병통치인 척 가장함으로써 그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지도 못한 채 교묘하게 정신을 흐트러뜨린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당신도 모든 게
환상이라는 걸 느끼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쉽게 잊혀지게 된다. 문제는 단순히 돈이 아니란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도 우리가 어떤 그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모든 것이 돈으로 인해서 돼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가진다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돈을 지배하지 않으면 돈을 대해서 가치 있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누구나 부족하기 마련이니까 그 돈의 목표에 치중하지 말고 돈이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는 상대적 소득이 절대적 소득보다 중요하다. 자, 상대하고 절대를 지금 구분했는데요. 돈은 그냥 돈일까? 느우리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적 소득은 신선하고 변경할 수 없는 하나의 변수에 의해 측정되는 데 비해서 상대적 소득은 이제 그 변수가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절대적 소득은 이제 오로지 이제 돈의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이제 1년에 만약에 1억을 버는 이제 갑순이가 있다. 연 5천만 원을 버는 갑돌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때 이제 갑돌이가 갑순이보다 2배 못 살 거고 이제 갑순이가 이제 2배 더 사는 어떤 그런 개념이 이제 절대적 이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소득은 이제 두 가지 변수를 이제 봐서 시간을 갖다가 이제 거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 갑순이는 매주 200만 원을 벌고 매주 80시간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갑순이는 이제 시간당 2만 5천 원을 버는 것이고 갑돌이는 매주 100만 원을 벌을 때 매주 10시간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돌이는 시간당 10만 원을 벌어들여서 갑돌이가 갑순이보다 이제 4배 더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비례한 것이 이제 돈의 개념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이 인생을 살면서 전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돈에 매몰되어서 이제 시간을 돈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경종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꿈대로 하는데 필요한 만큼 있다고 가정할 때 상대적 소득은 뉴리치에게 진정한 부의 척도이다. 다시 말해서 시간 있는 부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로는 긍정적 스트레스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스트레스는 당신을 갖다가 더 약하고 자신 있고 열등하게 만드는 것인 반면에 긍정적 스트레스는 우리가 한계를 넘어설수록 추동하는 어떤 역할과 모델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사를 빼기 위해서 이제 체력 단련을 한다든지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땀을 이렇게 흘린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확장시키려는 시도들이 되겠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유익을 위한 성장의 자극, 이것은 이제 긍정적 스트레스라는 거죠. 유익하며 성장을 자극하는 것은 이제 긍정적 스트레스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긍정적 스트레스 없이는 이제 발전이 없으므로 그런 거 스트레스는 우리가 일부라도 만들어서 우리를 긍정적으로 이제 이끌어가라, 이제 꿈을 이끌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정말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원하는가? 제대로 된 그 질문이 필요하고요. 그 질문에는 실제 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어떤 그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사랑과 행복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증오 아닌가요? 증오? 이제 이분은 또 다르게 대답을 해요. 또 행복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오나 슬픔이나 불행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의 반대는 이제 무관심이고 행복의 반대는 지루함이랍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관심이 없고
지루하다는 것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잖아요. 무관심하면 이제 사랑이 이제 식기 시작한 거예요. 행복한 것은 나는 이제 막 불행한 것만 행복의 반대인 줄 알았더니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지루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남겨져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정말 흥미진진하게, 정말 가슴 뛰게, 흥분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행복의 어떤 뭐랄까 가장 근접한 이제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흥분된 정말 가슴 뛰는 그런 일을 추구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흥분은 그 만병통치약이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흥분시키는가 라고 질문을 늘 해봐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례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 짧은 인생을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정말 일에 매몰되어서 이렇게 일의 노예로 살지 말고 또 이제 은퇴를 해서 그때 가서 내가 이렇게 은퇴를 실현하려고 하면은 불과 일주일도 못해서 정말 짜증나고 실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내 삶을 온전히 은퇴로 이렇게 실질적인 은퇴로 이렇게 실현하면서 내 인생을 흥분되게 정말 내 가슴 뛰는 삶을 생활 속에서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일에 어떤 매몰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 있게 지적한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3부 시간에도 좀 더 아주 이분의 어떤 핵심적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립해 봤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저는 굉장히 가슴 뛰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어떤 새로운 생각을 듣고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지 말고 가슴 뛰는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다음 시간에 멋진 또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TV 선샤인입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